부패 정당의 고리를 끊자. 그렇죠. 네. 그러면은 야당발 이제 분당 사태, 야당발 새로운 흐름이, 새로운 흐름들이 나온다. 이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좀 끌고 가면은 지금 뭐 민주당 워낙 국민의힘 지지율이 떨어지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뭔가 조금 극복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더라도 저는 총선 과정 가기 전에 총선 한 6개월 전부터는 도저히 그렇죠. 이 비명계, 반명계, 친문계들이 이건 안 된다. 이렇게 들고 나올 텐데 그때 이제 분당이나 신당 시나리오를 제가 얘기를 했는데 네. 이게 한 6개월 당겨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 그것도 힘든데 이게 전 대표의 문제가 걸려가 그렇죠. 있는 전직 이게 대표, 부패 문제가 대표. 나와버렸다. 네. 그러면은 민주당이 정통 야당이라고 하면은 민주당에도 정신 똑바로 박힌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네. 나름대로 정통 야당의 기준을 지키고 있는 저도 민주당 의원들하고 자주 만나는 사람이에요. 그렇겠죠. 제가 왜냐하면 여러 가지 특이, 뭐 세월호 특이나 뭐 공무원 연금개혁 특이나 특이를 제가 했기 때문에 특이 간사를 이렇게 맡아서 했잖아요. 예. 그래서 야당들하고 협상도 막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정신 똑바로 박힌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총선을 치른다 저는 불가능하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비명계나 친문계, 반명계 쪽에서는 지난번 그 체포 동의안 네. 반란표, 반란표가 올바른 표죠. 그렇습니다. 이재명으로 네. 봐서는 네. 반란표인데 올바른 표인데 네. 정의표라고 그 사람들이 네. 이제는 더 숫자가 늘어난다. 아하. 그러면은 이 문제가 그냥 그 2021년에 경선에 송영길 대표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예. 이거는 이제 이재명 대표까지 싸잡아서 부패 정당의 고리를 끊자. 예. 이렇게 나올 거라고요. 부패 정당의 고리를 끊자. 그렇죠. 네. 그러면은 야당발 이제 분당 사태, 야당발 새로운 흐름이, 새로운 흐름들이 나온다. 뭐 좌파들은 원래 그래 되면요 과감하게 버려버려요. 네. 과감하게. 저는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그 체포동의안 문제가 정리가 되고 엄청난 반발이 많고 방탄국회에 대한 얘기들이 반면계에서 많았잖아요. 그래서 당시 개편하면서 운동권들을 전면에 다 세웠어요. 예. 반면계, 비면계 운동권들을 전면에 세워서 이재명과 운동권, 586, 386 운동권 세력들의 결합 연대를 했다고. 그래서 386도 이제는 뭐 586, 686까지 가는데 그렇죠.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운동권의 그 구태행위, 구태행위에 대해서 식상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운동권적 사고방식이 대한민국을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이런 인식을 국민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실질적인 민주당의 운동권 퇴출 상황이 오잖아요. 이번에 22내년. 근데 이게 교묘하게도 운동권, 반명계의 운동권들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하고 손을 잡은 거예요. 이번 당직 인선이. 예. 그래서 좀 잠잠해지는 거예요. 왜? 이쪽은 퇴출돼야 될 대상들이 그렇죠. 전면에 당직을 다시 맡고 또 맡았으니까. 이재명 대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담보를 받아가면서 자기를 더 이상 공격하지 마라 이래 됐는데 돌발적 이 사태가 터져버렸어요. 자, 그러면은 운동권에 좀 송영길 대표가 운동권에 좌장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예. 그렇잖아요. 인천시장하고 뭐 좌장식으로 그렇습니다. 했는데 그럼 그 운동권의 몰락이 수습했던 운동권의 퇴출 문제가 이제는 운동권의 몰락 상황으로 같이 간다. 송영길과 386 운동권을 도매금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이재명의 연대 구도가 깨지는 거예요. 예. 반명계와 친명계의 연대 구도가, 연합 구도가 깨진다. 그래 됐을 때는 뭐 이 사람들이 그냥 죽겠어요. 그럼 이재명 당신이 책임져라. 당신하고 송영길의 문제지 않냐.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봐서 송영길 시장이 송영길 대표 시장 나가고 인천 계양 의뢰 나가고 그렇죠. 또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서도 서로 밀어주고. 밀어준 정도가 아니고 이게 결선 투표를 송영길 대표가 그렇죠. 막는 상황이 됐잖아요. 맞습니다. 분자 모수를 네, 줄여버리는 네, 바람에 그렇죠. 이게 결선 투표를 가야 될 상황이 결선 투표를 0.1%도 안 된다고 해요. 맞습니다. 0.51%인가. 예. 결선 투표를 가는데
결선 투표를 뭐 예, 그 아마 서울은-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정세균 후보가 사퇴를 하면서 그 표를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라고 해서 이낙연 그 후보 측은 아니 당연히 그 무효표로 해서 결선 투표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송영길이 이재명 편을 들어줬다는 그 말씀을 손을 해주셨죠. 모수를 여기 그걸 넣음으로 해서 예. 분모 예. 분자를 모수를 늘려버리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게 결선 투표를 못 못 가는 상황이 된 거죠. 예. 그거 송영길 대표가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도대체 정치 공동체냐 경제 공동체냐의 예. 상황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야. 그러한 여러 가지 이런 이제 당 대표 선거 네. 신명계가 밀어주고 또 사퇴하고 그 지역에 인천 계양을에 이재명 대표가 가고 이재명 대표의 대통령 선거에 또 친명계가 적극적으로 송영길 비롯해 도와주고 또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당대표 선거에 또 그런 모수의 혼란을 송영길 대표가 정리해줬다. 그렇죠. 자, 이런 문제를 일반 국민들은 잘 몰라요. 지나간 일이니까. 예.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사태들이 이런 여러 가지 이심송심의 문제들이 있었다. 그러면은 당신 둘은 도대체 정치 공동체냐, 네. 경제 공동체냐, 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 의혹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예.